2018학년도 6월 학평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풀이 전에 등급 컷을 보면은 1등급 컷이 86점이죠. 86점. 표준 점수는 132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30점을 넘었다는 거는 난이도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등급 86, 2등급 79, 3등급 71이죠. 우리는 뭐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니까 뭐 다들 70점 이상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문을 볼 건데 먼저 화법 장문 10문제를 훑어볼 건데요. 1번에서 3번까지는 까치밥하고 관련된 글이 나와 있는데 근데 우선 오답률 높은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쌤이 푼 거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게 답지를 볼 때는요. 끊어서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왜냐면 끊지 않으면은 놓쳐버립니다. 틀린 부분을 놓치니까 꼭 끊는 연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4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화법과 작문이 융합되어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때 했던 또래 상담 행사를 2학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가지고 토의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의 초고를 이제 쓴 거죠. 썼는데 얘도 우선 오답률 높은 거는 없습니다. 없고 7번 문제 같은 유형은 얘들아 요거는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제목을 작성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힌트를 되게 잘 준 게 거기 동아리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그럼 동아리 이름이 가야 되니까 수호천사 없는 건 아예 찍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1번, 2번, 5번 중에서 이제 나머지 조건을 맞는 걸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쌤 푼 거 참고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8번에서 10번, 자 8번에서 10번은 장문과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쓴 그런 그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자 보면 알겠지만 오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유형 자체는 기존에 했던 것들이 주로 나와 있으니까 뭐 너희들 수준에서도 답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이제 15번까지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11번 같은 경우에는 의문 변동 문제가 나와 있죠. 의문 변동. 그래서 우리가 뭐 1차 시책할 때부터 의문 변동은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문 변동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다. 그래서 밑에 잡일이죠. 잡일과 같은 그런 의문 변동 과정이 나타나는 걸 찾으랬는데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색 플러스 연필이 되면서 니은 첨가가 되죠. 니은 첨가가 되고 니은이 첨가되면서 앞에 있던 기억이 이응, 비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 첨가와 비음함 두 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답이고 나머지들도 쌤이 풀이를 해놨거든요. 풀이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얘들아 교체부터 첨가까지는 큰 단위로 분석한 거고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세분화시켜서 알아둬야 되는데 근데 뭐 나머지들은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던데 자꾸 교체에 들어가는 5가지를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쌤이 다시 한 번 더 거기다 적어놨죠. 교체에 들어가는 거 음극규 그 다음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 국의 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있다고 적어놨으니까 얘는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조금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가 있는데 12번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오답률 3위 문제입니다. 오답률 3위 문제인데 형태소와 관련된 그 우선 보기 자료가 나와 있어.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때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면 실질, 문법적인 기능을 하면 형식, 그리고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자립과 의존으로 나눌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예문에 나와 있는 기억 있죠. 기억을 쌤이 우선 형태소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하늘은 실질, 이는 형식, 매우는 실질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면 되는데 위에가 의미의 유무에 따라 나눈 거고 밑에
밑에 나와 있는 하늘은 자립, 이는 의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립과 의존으로도 나눠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는데 얘가 정답이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는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애들이 의존 형태소 나와 있는 3번을 많이 찍었대. 이제 틀린 걸로. 근데 얘는 보면 알겠지만 그 조사,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사, 그 다음에 높다 할 때, 푸르다 할 때 푸르 이런 거는 용언의 어근 부분이잖아. 용언의 어근 부분. 그리고 고와 다 같은 경우에는 용언에서 어미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존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조금 헷갈려 하면은 3번도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쌤이 필기해 둔 거는 뭐냐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얘들아 요 세 가지는 조금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는 게 형태소에서 조사, 어미, 접사는 형식 형태소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근 그러니까 높고 할 때 높, 푸르다 할 때 푸르와 같은 이런 용언의 어근은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이라는 거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이고 그리고 자립 형태소 있죠. 자립 형태소는 무조건 실질 형태소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형태소 종류를 나눌 때 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13번.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게 나와 있네요. 자,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거는 용언은 동사, 형용사잖아. 그죠? 근데 동사, 형용사는 활용을 한단 말이야.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거거든. 근데 이때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그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바뀌어도 일반적인 의문 규칙 그러니까 이때 일반적인 의문 규칙은 의 탈락이나 리을 탈락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다 할 때 쓰가 있어. 그리고 어라는 어미가 왔어. 그럼 원래 쓰어잖아요. 근데 그게 써 되잖아. 그러면은 쓰어였는데 써가 된다는 거는 어간이 변한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의가 탈락된 거기 때문에 규칙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울다 할 때 울이 있잖아. 그럼 울다 할 때 울이 있는데 뒤에 니가 와. 그러면은 요거를 울니라고 하지 않고 운이라고 하잖아. 그럼 리 탈락했죠. 근데 요거는 또 리을 탈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 탈락과 리을 탈락은 일반적인 의문 규칙 변동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거나 아니면은 바뀌어도 의 탈락이나 리을 탈락으로 바뀌는 거는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규칙 활용. 그래서 거기 가 예문에 보면은 벗다라고 하는 모자를 벗다 할 때 벗다란 예문 나와 있죠. 얘는 어간과 어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근데 반면에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바뀌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바뀌고 이때 바뀌는 게 일반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나를 보면은 되죠. 나를 보면은 원래 집을 짓다 할 때 짓은 시옷이 있었단 말이야 어간에. 근데 뒤에 음여가 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음여가 오니까 시옷이 사라져 버렸죠. 이게 탈락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어간의 모습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시옷이 탈락하는 거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불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가랑 나를 분석해 봤을 때 얘들아 잘 보면 가의 벗다란 단어와 나의 짓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둘 다 시옷이 있단 말이야 어간에 있는데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시옷이 그대로 어간이 유지가 되는 거고 나는 탈락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도대체 규칙 활용하는지 불규칙 활용하는지 구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구별을 시키는 방법은 뒤에 자음으로 오는 말을 붙여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벗는다도 그렇고 짓고도 그렇고 니은 왔죠.
고 기역 왔잖아. 자음 올 땐 티가 안 나. 근데 음여 즉 별표 해놨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용언의 활용에서는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알기 위해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결합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밑에 이제 그 기억, 그러니까 불규칙이 아닌 걸 찾으랬는데 정답은 2번이죠. 비밀로 묻다 할 때 이 묻다 할 때 무슨요? 이게 동음 이어인데 얘들아, 밑에 쌤이 적어놨죠. 뭐 부착한다는 의미 있잖아. 그러니까 옷에 뭐 밥풀이 묻은 거 있잖아. 아니면 사장이라고 하는 건 땅에 묻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사장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장시키는 의미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면은 비밀로 묻다 할 때 이 묻다는 디귿, 그러니까 묻다 할 때 디귿이 그대로 모음 어를 만나도 유지가 되고 있지. 그럼 이건 규칙이야. 근데 이거 말고 질문하다 할 때 묻다가 있거든요. 질문하다 묻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한테 묻다 할 때 묻에다가 어가 있으면 묻어볼 게 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 물어볼 게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이렇게 리을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형태가 바뀌었죠. 이런 거를 이제 디귿 불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묻다처럼 얘들아 동음 이의어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문맥상 규칙이 될 수도 있고 불규칙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예문들도 쌤이 다 적어놨거든요. 물을 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푸다 할 때 푸잖아.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를 붙여봤을 때 이거 푸어 아니죠. 퍼라고 하잖아. 그럼 어간이 바뀌었죠. 그래서 불규칙, 우불규칙이죠. 우불규칙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들으면서 같은 경우에도 듣다 할 때 듣은 디귿인데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을 만나서 리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물어랑 똑같은 상황이죠. 디귿 불규칙이고요. 그리고 도와 같은 경우에는 돕다 할 때 돕에다가 아가 왔잖아. 그럼 이걸 돕아가 아니잖아. 요거를 비읍이 반모음, 그러니까 반모음 오우 즉 W죠. W로 바뀌어가지고 와가 되는 거거든. 와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또 얘도 어간에 비읍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읍 불규칙. 자, 그리고 옥상에 올라 같은 경우에도 올라는 오르다잖아. 오르다. 그러면 오르에다가 아가 붙였을 때 어미는 올라 할 때 아 그대로 왔잖아. 근데 이때 르가 리을이 돼가지고 그 오 뒤에서 받침 리을 그 다음에 또 리을 이렇게 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오르아 같은 경우에는 르 불규칙에 들어갑니다. 뭐 문법 특강 들은 친구들은 그 요걸 그래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또 안 날 수 있지.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규칙 불규칙 했던 거를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수정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정답은 1번이죠. 왜냐면은 추가된 거는 얘들아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보어잖아요. 보어인데 이걸 주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나머지는 설명이 다 맞는데 거기 니은에 있는 그는 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한다는 이제는 확실하게 알죠. 얘는 나보다라고 하는 비교가 나랑 낚시가 있으면 낚시를 더 좋아한다. 즉 대상을 비교하는 거죠. 아니면 나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낚시를 좋아하고 그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가 낚시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행위를 비교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의성이 있는데 밑에는 지금 보니까 행위를 그러니까 후자죠. 행위를 비교하는 걸로 지금 정확하게 수정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 디귿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 맞고요.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에 개선시키다. 이때 시키다는 사동 전미사잖아. 그러니까 명사, 개선이라는 명사 뒤에 붙은 사동 전미사인데 근데 이런 사동 전미사가 붙은 개선시키다는 여기서 개선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사동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필요한 사동 표현 이거 사용한 거 고친 것도 맞고 그 다음 미음은 조용히 정숙이라고 했는데 이때 조용히 순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정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정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의미가 중복되는 어이기 때문에 그 지금 둘 중에 하나 삭제해가지고 조용히를 삭제해버렸네요. 삭제하는 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문법 마지막 문제가 15번이 높임법 중에서도 객체 높임법하고 관련된 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높임법 종류는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체, 상대, 객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객체랑 관련된 게 나와 있다. 목적어나 부사에 오는 대상이죠. 객체가. 그 대상을 높이는 건데 요거는 쌤이 조금 암기를 하면 좋다고 했었죠.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데 특수 어휘가 4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모시다, 여쭙다 해도 되고 여쭈다 해도 되죠. 그 여쭙다, 그 다음에 들이다, 배다 해도 되고 뵙다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모시다, 여쭈다, 들이다, 배다가 붙거나 아니면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부사에 오는 대상이 애기였을 건데 예를 들어서 철수 애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부사어가 만약에 높임의 대상이 할머니가 올 수 있잖아. 그럼 할머니 애기 하면 안 되죠. 할머니께라고 하잖아. 그래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4개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이거 특수 어휘만 외워도 얘들아 정답이 2번인 거 바로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잖아. 나머지는 쌤이 이제 팁을 다 표시를 해놨는데 1번은 주체, 3번도 주체죠. 3번도 주체고 4번은 마지막에 종결 어미가 해요체가 왔잖아. 상대 높임법이죠. 상대 높임법 할머니를 높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주체 높임이 사용되고 있죠. 깨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하셔는 하시어잖아. 그래서 선어말 어미 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객체 높임 관련된 문제 요거는 그래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독서 지문 한 개 더 보고 잠깐 끊을 건데 16에서 19번까지 나와 있는 독서 지문은 인문 지문이거든요. 인문 지문인데 근데 요 인문 지문은 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너무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 있어요. 자, 글의 흐름을 잠깐 파악하자면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네. A랑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17번을 풀어야 되는 그 문단이네요. 고대 중국인들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놨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고대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인간의 문제에 관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여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쭉 나와 있어. 근데 그 A 부분 밑에 보면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지의 성숙, 문명의 발달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옛날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되냐면 순자라고 나와 있죠. 순자는 그냥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봤다는 거야. 자연 현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줄 친 것처럼 사람들이 치세나 난세를 하늘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예요. 이건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인데 사람들이 하늘에 의존하는 것뿐이지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은 치세든 난세든 원인은 사람한테 있고 하늘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중국인들과 순자는 하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야. 다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순자의 생각을 다시 또 정리를 해주고 있죠.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서 인간의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 말도 결국은 하늘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만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밑에도 또 보니까 정리한 말에 보니까 즉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작용하는 것 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순자가 유식하게 불구지천이라고 얘기했대. 그리고 불구지천하고 관련되는 게 18번 문제로 나오고 있죠. 네모친 거. 그래서 요까지 읽고서 한번 그 18번 문제
문제를 점검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서는 이어서 불구지천의 뜻을 더 얘기해주고 있네. 그래서 불구지천의 뜻을 얘기해주면서 결국은 순자는 하늘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적 사유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뜻이다 하고서 이렇게 종교적 사유하는 거를 비판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앙이 닥치면 그냥 뭐 공포에 떨면서 기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적극적인 행위로 이겨내야 된다고 봤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 순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하늘이 아니고 뭔 거예요? 사람인 거죠.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있는 거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라는 얘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와 있죠. 마지막 문단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네. 자, 그리고 문제를 훑어보면은 얘들아 알겠지만 오답률 높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18번 문제 얘들아 요거 불구지천 나와 있는 데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었는데 요런 기호 문제는 얘들아 한 개씩 읽어 나가면서 동그라미 X를 쳐야지 답이 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의 기대기보다 인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재앙이 닥쳤을 때 요거 그 네 번째 문단에 이렇게 네 번째 재앙이 닥치면 하고서 나오거든요. 네 번째 문단의 단서를 통해서 기억은 동그라미를 쳐야 돼. 기억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면 정답으로 3번, 5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을 보면 자연은 제 나름대로 변화의 길이 있고 이는 인간의 길과 다르다. 이것도 세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니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니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결국 2번도 답이 정답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얘들아 디귿을 보지 않고서 리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리을은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는 거야. 기호는 4개 나왔지만 결국 정답을 골라내는데 디귿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어떨 때는 얘들아 2개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 문제는 반드시 지우는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디귿이 틀린 이유는 그 단서되는 문단 적어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맹자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맹자 역시 그 순자만큼 중요한 그런 철학자잖아. 근데 맹자는 하늘이 인류의 근원이고 인류는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걸로 봤대. 그럼 이 말은 결국은 맹자 입장에서는 하늘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되는데 근데 얘는 보니까 1번, 2번 답지가 순자만 알아도 풀 수 있네. 순자는 하늘은 인간을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이라 그랬으니까 X고 2번도 순자는 도덕적 의지 표현 하늘의 도덕적 의지 표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하늘이 도덕적 의지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 자연현상인데 그러면 1번, 2번 답지는 순자만 봐도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을 강조했다 그랬는데 맹자에 대한 정보는 얘들아 보기에 나와 있는 6줄이 답니다. 6줄이 단데 이런 얘기 없어요. 없죠. 그리고 5번 답지 같은 경우에도 그 순자와 맹자는 있으니까 순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잖아. 순자가 인간이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하늘의 덕성? 하늘은 자연현상이랬는데 덕성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9번 문제까지 훑어봤습니다.